이제 9시 거의 10분 전인데요. 다시 밤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는 검찰발 뉴스가 아무래도 좀 많네요. 그만큼 우리 전국이 상당히 이제 급속도로 진문 진영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검찰의 여러 게이트성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제 뒤 골목에서 고속도로 길로 들어섰다고 했는데요.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송철호가 누굽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과 호영호재할 사이로 부산 지역의 최고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예요. 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나 깊이 개입했는지, 그럼으로써 결국 공직선거법을 정말로 제대로 위반한 건지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추미애가 장관에 취임을 했어요. 추미애 장관 취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검찰 인사 왜 그렇게 서두르죠? 바로 현 친문 진영을 향하는 검찰의 정조준하는 칼날을 피해보겠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나름대로 빨리 그야말로 어떠한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도가 나간 것만큼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당이 그 칼자루를 뺏어간다 하더라도 쌓아놓은 증거물과 쌓아놓은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구체적 물증을 남기기 위해서 검찰은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철호 시장 압수수색하는 걸 보고 검찰의 속도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야말로 무제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또 하나의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진문 3종 게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게이트가 뭡니까? 감찰 무마 사건이죠. 유재수 금융의 일개 국장이 승승장구해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감찰 받다가 느닷없이 감찰이 중단되고 또 감찰이 중단되면서 징계도 하나 받지 않고 계속 승진 고속도로를 달려온 그 이면의 실세 배경인물이 누군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수사가 이제 검찰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감찰 중단 의혹의 한 복판에 누가 있느냐? 조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백원우가 있습니다. 이 백원우는 조국 밑에서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고 또 백원우는 현재는 청와대를 떠나가지고 민주연구원 양정철 밑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년 봄이 아니죠. 이제 금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민주연구원입니다. 이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누가 하고 있나요? 바로 양정철이가 원장을 하고 있어요. 양정철 누굽니까?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예. 그야말로 해외 원정 산행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한 절대 옆에서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아직까지는 공직을 맡지 않고 그야말로 공직 중에 최고의 공직이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국회의원직이죠. 정부 여당에서 국회의원직 최고의 공직을 노리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 인사를 사실상, 그리고 선거 전략을 사실상 만들어내는 민주연구 원장직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백원우가 있다. 그 정도로 백원우는 실세 중에 실세다. 비록 조국 밑에서 1급에 해당되는 민정비서관 밖에는 못했지만은 그 실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백원우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고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쉽게 짐작하고도 남을 겁니다. 바로 뭐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조국과 관련해서
조국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일가 비리 문제는 불구속 기소했죠. 11개 범죄 혐의로 지난 12월 31일 날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에 관해서 12월 23일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핵심 고리가 바로 백원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 판사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간다. 앞뒤가 맞지 않다. 그 당시에 말이죠. 경북대 로스쿨의 교수 이충상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만약에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그것은 법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 정도의 혹평을 할 정도로 그 경북대 로스쿨 교수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부장급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우리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야말로 충격을 준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조국에 대한 영장 기각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평을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의 대결을 앞두고 추미애의 윤석열 손발 자르기 작업을 앞두고 하루라도 먼저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려면 백원우가 고리 역할을 한 백원우의 관여 정도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 진술. 뭐냐? 바로 조국도 이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라고 했느냐? 친문 실세의 영향력이 컸다. 친문 실세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미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는 뭐 다 알려졌잖아요. 조국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 검찰 수사 영장 청구될 때 그리고 법원에서 이미 친문 실세 전화 영향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원우를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 현 상황에서는 과연 백원우가 감찰 중단, 자기는 그냥 의견만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의견만 전달한 건지, 그러면 의견만 전달할 적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친문 실세들의 어떠한 부탁과 청탁을 받고 그 의견을 어느 정도 더하기 하고 빼기 해서 전달을 했는지, 그래서 과연 감찰 중단을 할 때 백원우가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관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감찰 중단에 백원우를 비롯한 문 대통령 실세들의 개입이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영장체 청구로 간다. 그래서 오늘 백원우의 진술 내용이 추가적인 영장체 청구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백원우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한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국에 대한 추가 소환도 머지않아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백원우가 단순하게 전달자, 메신저 중간 역할만 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것인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최고의 현 대통령 실세 중에 한 사람들인 김경수 경남지사,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유재수와 함께 비밀 텔레그램방을 운영해왔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의혹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 즉 김경수 경남지사, 그 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총무선임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감찰 중단에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해서 금융위 인사에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
이것이 오늘 바로 백원우를 검찰이 불러낸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법원에서